보통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계기는 우리 주변에 누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자랑질을 듣게 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대학 때 선배가 하이닉스로 얼마를 벌었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벌 정도면 뭐 나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은데, 뭐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어쨌든 이 바닥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실전 투자를 하면서 손해도 봐보고 또 돈도 벌어보고 하면서 오래 경험이 쌓이고 나서야 그나마 돈을 덜 잃으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뭐 저처럼 이렇게 떠들어주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책도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맞는 이런 멘토를 찾아서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각자의 투자 스타일도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도 다 달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맞고 틀리냐 이런 것도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스타일에 맞는 멘토냐 아니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채널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은 거시경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을 보고 또 종목을 찾아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경제지표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에 맞게 도움을 드리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 저도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지표도 확인해 드리고 또 투자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지난 주말간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약세장에 진입했다, 최근 반등에 안심하지 말아라, 뭐 월가 시각,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일단 뉴스라는 거는 최대한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내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근데 기자가 만약에 이런 의견을 딱 내면, 그럼 기자가 뭘 한다고 이런 소리를 떠드냐 하면서 욕이나 먹고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융권에서 어떤 애가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런 기사를 내요. 근데 뭐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뉴스 보고 나면 주가가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은데 내가 뭐 괜한 기대를 했나,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다 팔아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공포스럽죠. 또 그런데 다음 뉴스 보면은 미 고용 실적이 호조를 보였는데 뭐 그럼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하락했다. 그러면 또 이게 호재인데 분명히 악재가 됐네,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또 다음 뉴스는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도가 줄고 또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면은 또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당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의미 없는 뉴스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뉴스와 주가의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을 떼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는 날에는 뭐 월가에 누가 앞으로 어떤 소리를 했는데 오른다더라 하는 뭐 뉴스나 유튜브 영상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반대로 또 주가가 떨어지는 날에는 갑자기 또 뭐 누가 유명한 사람들이 폭락장이 온다고 조심하라 그랬다, 이런 뉴스와 유튜브 영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의 등락, 뭐 이런 영상들의 일희일비하다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느새 정신적 피로가 굉장히 극심해져요.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본업도 잘 안 되고 하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테크트리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주식시장에 따라 바뀌는 뉴스나 뭐 시세,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 따위를 멀리하지 않으면 정신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 걸 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벌어준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을 계속 따라가는 건데요. 그 방법이 단기 트레이딩인 분도 있고요. 또 뭐 가치주에 투자해서 묻어두는 방법으로 돈을 버신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어느 것이 정답이 정말 아닙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이제 거시경제를 보고 경제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구간에 성장하는 산업과 종목에 찾아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지만,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벌어줬던 방법, 이게 자신한테 맞는 방법이고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널을 오래 시청하신 구독자님도 계시고 이제 처음으로 시청하셨거나 뭐 최근에 시청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 영상을 천천히 보시고 나한테 맞다 싶으면 함께 하시면서 돈을 벌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경제지표를 살펴볼 텐데, 미국의 실물 경제를 알 수 있는 경제지표는 미국의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를 통해서 지금이 경기의 어느 국면에 있는지 이걸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매달 1일에는 JOLT라고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Survey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미국의 구인 및 이직률 조사 자료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미국의 비농업 구인 건수, 사람을 채용 공고하는 뭐 이런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건데요. 그림 보시면 이제 1140만 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림에 이 세로선 보이죠? 이게 2008년이고 이게 2020년의 코로나입니다. 이때가 경기가 침체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 침체 및 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 비농업 구인 건수, 채용 공고의 특징이 뭐냐? 점점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성장하는 호황인 구간에서 보면은 구인 건수가 쭉 높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농업 구인 건수라는 지표를 가지고도 지금 실물 경제가 어느 구간인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09년 5월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경기 침체 후에 이 구인 건수가 쭉쭉 올라가는 이 변곡점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들은 어느 구간이냐? 이 경기의 사이클에서 이렇게 회복하고 상승하는 영역, 이 구간이 바로 이 그림에서 이렇게 구인 건수가 쭉 올라가는 이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 실물 경기의 어떤 구간일까요? 그림을 다시 보면은 1140만 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게 앞으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실물 경기는 이 상승이죠. 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 여기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딱 봐도 이 정도 눈치는 챌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상당한 호황 구간이다. 이걸 지금 비농업 구인 건수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경제 지표들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좀 더 미세하게 지금 이 실물 경기의 어느 국면에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은 뭐냐면은 발표된 구인 및 이직률 보고서에 있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바로 비농업 고용 건수 지표인데요. 여기 그림에 이 실선 있죠? 실선으로 나와 있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비농업 구인이죠. 채용 공고를 낸 건수고, 여기 점선으로 된 게 이 비농업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고용이 된 건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는 구간, 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2008년 금융위기고 2020년 코로나의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시기엔 어떤가요? 당연히 실제적으로 고용된 요 고용보다는 구인 건수가 더 적습니다. 이런 구간, 회복되는 초기 구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고용을 하려는 고용 건수가 더 낮은 구간들이 바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구간, 그리고 막 회복하는 구간들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변곡점이 쭉 나타나죠. 반대로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고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 2015년 이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인 건수죠. 이 실선의 구인 건수가 고용 건수를 상회하기 시작합니다. 뭐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을 구하려는 이런 수요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은 경기가 호황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구인 건수는 어마어마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용이 된 고용 건수는 확실히 적죠. 그래서 우리는 실전에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 여기 보시는 실선의 구인 건수, 여기 두 가지 그림을 볼게요. 구인 건수와 실제 고용 건수, 이 두 선 사이의 폭이 크면 클수록 호황의 시기이고요. 임금 상승률도 높아진다. 이걸 당연히 알 수 있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채용된 사람이 적고, 즉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폭이 커질수록 임금 상승률도 높고 그 다음에 호황의 구간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이런 구간들은 이런 시기에는 경기 침체 시기, 그리고 이제 막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에도 여전히 기업들이 완전히 회복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구인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구인 건수가 이제 채용되어 있는 고용 건수보다 더 낮은 이런 시기,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물 경제를 이 지표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비농업 구인 건수가 확실히 높고요. 비농업 실제 고용된 고용 건수는 확실히 적죠. 어쨌든 지금 실물 경제는 확실히 엄청난 호황의 구간이고요. 최근까지 이 두 지표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인 건수죠. 비농업 구인 건수가 피크를 찍고 점점 떨어질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구인 건수가 호황에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호황에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 이렇게 둔화되기 시작하면 몇 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구인 건수가 이 피크를 찍었다. 이런 전문가의 예상이 맞다면 일단은 우린 지금 실물 경기의 구간이 어디쯤에 있냐 이걸 판단하는데, 여기 상승 있죠. 이게 정점이 굉장히 가까운 요 시점에 꽤 많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몇 년 내에 이게 정점을 찍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한 1년, 2년 내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비농업 구인 건수라는 건 고용지표에 선행하는 지표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호황이 있었는데 뭔가 조금 조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호황의 국면에서 뭔가 이게 소비가 뭐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 싶어서 이제 일자리를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기업에서는 일단 사람을 자르기 전에 구인권 공고부터 적게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실제 사람을 줄이던 말던 하겠죠. 즉 사람을 덜 뽑는 걸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농업 구인 건수는 전체 고용지표에 선행하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호황의 구간에 진입해 있다가 이 비농업 구인 건수가 서서히 둔화되고 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런 소리는 뭐냐면은 기업단에서 뭔가 이제 수요가 너무 증가했거나 아니면 뭐 마진이 안 남는다거나 원가가 너무 올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에 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인 수요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인을 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구인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정점 구간 이전에 경제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둔화되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장을 하긴 하는데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 구간에 진입했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몇 년 내 정점을 찍고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인 건수가 약간 둔화되고 좀 줄어든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경고등이 켜진 거니까 그때는 좀 조심조심 뭐 주식 비중도 좀 줄이고 이런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이제 전문가들이 비농업 구인 건수가 이게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둔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걸 꼭 다음 달에도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 지표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농업 구인 건수가 정말 피크를 찍고 줄어든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되냐, 이 고용 건수와 구인 건수의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일하려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 폭이 줄어든다 이 소리는,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코스트죠.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호재죠. 그래서 보통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는 주가가 확 타오르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 중 하나죠. 전체 큰 흐름에서 실물 경제는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에 진입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며 비용이며 이런 영향이 좀 상쇄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확 한번 달아오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꽃을 피어오르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펼쳐지는 거,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데, 다음으로 이 미국의 구인 및 이직률 조사 자료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구인당 실업률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이 실업자 수가 분자가 되고 구인이 분모가 돼요. 여기 그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나 뭐 아니면 2020년 코로나처럼 이렇게 급격히 치솟아 오르는 구간이 어떠냐면, 분모인 구인 건수는 적어지는 구간이죠. 경기 침체니까. 반대로 실업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분자가 커져서 이렇게 지표가 확 튀어오릅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둔화될 때 여기 구인당 실업자 수가 확 튀어오른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경제가 회복되거나 호황으로 갈 때는 분모인 구인 건수는 굉장히 올라가서 커지는 반면에 분자인 실업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구인당 실업자 수 지표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따라서 구인당 실업자 수가 이 낮아지는 구간이 실물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이때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반대로 쭉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주식을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구간이 언제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요번 6월 달에 발표된 지표 보시면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뭐 지금 분명히 호황이다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내용은 많지만, 그래도 향후에 이렇게 뭔가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수 있는 구간, 거의 한 2년 내에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적정한 시기 내에 점점 주식을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기다. 우리 채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이 바로 그림이 이 실물 경제와 그리고 이게 실제 주식 투자의 실전 투자를 할 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지표가 최저점을 정확히 잡아주고 최고점에서 정확히 매도를 시켜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붉은 선이 실물 경제예요. 근데 경제 지표는 이 실물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요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보는 경제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제 지표가 이 붉은색의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뭔가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정확히 고점 저점을 우리가 잡아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한 여기쯤에, 한 무릎쯤에 평균 매수 단가가 나오고, 그럼 반대로 이제 지금 시장이 그렇겠죠. 지금 정점을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고, 점점 호황에서 살짝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는, 뭐 여기 어디쯤에 실물 경제가 있는데, 역시 뭐 주식시장의 최고점들에서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싶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냥 분할 매도를 하건 아니면 이제 흐름을 타면서 뭔가 이거는 조금 높다, 지금 매도를 해도 될 시점이다 하면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는 뭐 여기쯤에 이렇게 갖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기 흐름을 보면서 투자했을 때, 실물 경기를 보면서 주식을 투자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요 정도다. 요게 진짜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경기가 아직 정점을 지난 건 아니고 점점 성장률이 완만해지는 이런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년 내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서서히 리스크의 관리를 해 나가는데,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엔 주식시장이 많이 좀 눌렸어요. 근데 하반기엔 우리가 좀 반등을 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수 경제지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하반기에 상승을 하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6월 1일에 발표된 미국 구인 및 이직률 조사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물 경제 사이클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우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맞다, 뭐 스타일에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때우고 있진 않죠.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을 읽어보시고요.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셔서 한 달 교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